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 제1선거구 부평 1동, 4동, 5동, 북의 1, 2동 지역구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신은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인천 교육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박용수 교육감 권한대행이신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교차 출석해 주신 시청의 교육협력 담당관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으로 인천 시의회에 보내주신 방청석의 언론 관계자와 또 인터넷을 통해서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번 교육위원회 시정 질문에 많이 참여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당사자로서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것 같아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안 문제가 지역마다, 인천 학교마다, 또 교육 정책마다 문제가 발생해서 많은 고민과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의 고견과 정책 사항을 늘 다루고 토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교육청은 지금 민선으로 선출되신 교육감께서 현직에 계시지 않고 법적 구속을 당하는 그런 참담한 심경에 처해 있고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인천 교육감 권한대행이신 부교육감께서 정책에 일관성 있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정책에 임하고 있는지에 대한 많은 의원님들의 의문이 들어서 오늘 본 의원도 이 자리에 서게 됐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그 일례로 얼마 전에 인천시청에서 시장님께서 인천교육 주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인천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은 인천시 교육청입니다. 왜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치지 못하였고 인천교육청은 교육주권 선포식에 주체적인 입장에서 일하지 못하게 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천교육을 걱정하고 계시는 300만 시민이 바라보는 인천교육에 대한 생각과 고민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있어서 인천교육청은 다시 한번 심각하게 자성하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종우 의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민주정부 3기가 들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라고 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에 자사고 또 예고에 대한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서 다시 검토해야 될 것이라는 그런 교육 철학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인천은 자사고로는 포철고와 하늘고, 예고로는 인천고와 미추홀고, 또 국제고가 있습니다. 현 정부와 전국 교육감협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자사고 및 외고에 대한 그런 문제를 논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부국장님, 교육감 협의회에 참석하셨죠? 그때 협의회 때는 전체 교육감 협의회가 아니었고요. 임원진 협의회에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가신 적이 없나요? 아니, 3월 달에는 전체 회의 때 했는데 그때는 그런 논의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감 협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한 의제나 안건이 혹시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지금 신년님 말씀하셨듯이 그거에 주로 언론에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를 제가 그냥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서울에서 교육감 협의회가 있거든요. 그때는 제가 참석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할 생각입니다. 꼭 참석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들고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지방정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지방분권,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인사권, 그 다음에 교육청으로는 지방분권 교육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책임과 권한을 대폭으로 일선 교육청으로 이양할 것을 요구하는 교육감들 협의회의 목소리가 다양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인천교육청은 이에 대한 대응 방안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실현될 그런 정책에 대한 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부교육감께서는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공약한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뭐 거의 상당 부분 환영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해주고 우리한테 자율권을 넘기겠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는 중앙정부에서도 일을 했고 전국의 각급 교육기관에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그런 지역적인 상황이나 과거 경험을 비춰보면 사실 돈은 다 주면서 책임까지 준다, 이거 쉽지 않은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저도 한번 요주 있게 지켜볼 생각입니다. 줄기차게 일선 교육청에서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나 또 지역의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있는 학부형들이나 시민사회 단체에서 교육분권에 대한 얘기를 많은 관심을 갖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교육자치분권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육부 장관이 선임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다만 교육 예산에 대한 부분을 일정 부분 지금 단계보다 대폭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요구이고, 교육자치분권에 대한 책임성에 대한 부분도 또 권한에 대한 부분도 대폭적으로 일선 교육청에서는 요구를 해야 네. 당연한 것이다, 저는 본의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권한대행께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 예, 물론입니다. 특히 인천은 또 다른 지역과 달리 대단히 특수성 있는 그런 교육적 현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초기에 도시가 형성될 때 교육적 그런 융성한 그런 부분이 지금은 송도 신도시와 청라 국제도시를 비롯한 신도시가 대폭적으로 형성되면서 원도심은 경제적, 교육적 쇠락지역으로 전락하고 있고, 또 도시 자체가 굉장히 슬럼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인천 교육은 대단히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더 원도심과 신도시에 대한 교육적 비전과 철학이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고 또 예산도 지원받는 그런 행태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동의하고요.
다만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전 답변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도시개발 정책이 신도심으로 인구를 이전시키는 정책 하에서 과연 교육청이 학교를 원도심에 존속시키고 발전시키는 게 얼마나 가능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신년이 기회 주시면 제가 좀 인구 축에서 그래프 준비한 게 있는데 좀 보여드려도 될까요? 그 동영상 보시고요. 아니, 동영상 아니고요. 네. 그림 2장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네. 1번 올려주세요. 그 이것 때문에 질문 시간이 좀 짧아질 것 같아서. 그렇습니까? 네. 지금 제일 우회에 있는 그래프가요. 그 인천광역시 인구가 증가하는 추계입니다. 이 최근에 저기 통계청에 있는 데이터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작년에 인구 300만을 넘고 정점을 찍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조금 시청의 의견을 봐도 이게 몇 년 더 지속이 된다는 거죠, 인구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파란색이요, 초등학교 학령 학생 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착시 현상이 있다는 거죠. 인구가 우리가 계속 이렇게 늘으니까 애들도 이렇게 계속 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요.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빨간색, 핑크, 그린색이 중학교, 고등학교 인구입니다. 그러니까 저걸 보시면은 인천은 오히려 이게 유예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학령 학생 수 주는 정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전체 인구가 느는 거에 대한 거기에 가려서 애들이 주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 우리가 가장 정점일 때가 언제냐면 2000년입니다. 2000년에 초중고 학생이 47만 명이 넘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게 28%가 줄어가지고요. 34만 명입니다. 요게 2040년까지는 30만 명 선까지 유지는 됩니다. 유지는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출생인구나 이런 거를 종합해 보면 2040년 이후에 다시 2000년대 같은 급격한 하향 경향성이 다시 나타날 거라고. 물론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해요. 왜냐하면 통계청에서는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추론하는 두 번째 이유는 두 번째 그림. 저기 보시면 이제 저게 출생아 수거든요. 지금 작년에 되게 충격적이었잖아요. 지금 아까 앞에 나온 통계청 자료를 보면 작년에 출생아 수 전망이 43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40만이 좀 넘었거든요. 올해 전망이 41만 명이에요. 근데 올해도 지금 40만 명이 무너진다는 그런 추계거든요. 그래서 이 인구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하다. 물론 이게 시기가 한 10년에서 20년을 주기를 두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못 느끼는데 이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인천이 왜 이게 어렵냐 하면은 전체 인구가 늘기 때문에 이게 아이들도 그러니까 새로운 신도시에서 뭐 도시를 만들고 거기는 인구가 늘으니까 여기에 학교 그냥 지어버리면 좋을 거 아니냐 이런데 사실 재정은 제한돼 있고 사실 학생 수는 저렇게 많이 줄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지금 살기에는 인천이 괜찮지만 앞으로는 이 화려함 이면에 어두운 점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미래에 대한 대비를 우리 시청이나 교육청이나 좀 전향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네,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원도심과 신도시에 대한 그 교육 격차 해소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반드시 만들어야 될 것이고요. 아까 이제 본 의원이 사실은 교육주권 선포에 대한 그 교육청의 그런 복지부동원 공무원들의 자세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아닙니다. 저 지금 변론 시간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주권과 관련돼서는 그게 교육감 권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사실 용어도 주권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우호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인천에 그동안 교육주권이 없었습니까?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저희한테 뭐 협의를 요청하거나 공식적으로 한 사례도 없었고요. 다만 또 시장님이 또 민선시장이기 때문에 교육에 관해서 우리 지역 자치단체 장님들도 교육에 대한 공약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일환으로 저는 순수하게 이해를 했고요. 다만 뭐 건의가 있으면 제가 참고를 하겠다라는 수준이지 그 부분에 가서 사실 시장의 권한사항도 아닌 거를
뭐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거기에 참여해서 얘기를 하겠다. 이것도 모양이 되게 우스운 모양인 거죠. 그래서 저는 묵묵히 그냥 교육청에 앉아서 일을 하겠다라는 입장이었던 겁니다. 그럼 시청에서 일체 거기에 대한 논의나 협의가 없었나요? 네, 없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이제 곁들여서 지금 학교 총량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선 교육청의 지역 특색과 지역 환경에 대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교육부에서 획일적으로 학교 총량에 대한 것을 묶어놔서 지역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데 굉장히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이제 교육부 총리가 선임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정말 머리를 맞대고 전국 교육감 협의회를 통해서 해법을 좀 모셔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물론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신도시 쪽을 보면 굉장히 학교가 팽창해야 될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축이라는 특별수단을 이용을 해서 학생들을 수용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원도심 쪽에는 사실은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저출산 때문에 고령인구 분포 때문에 원도심 학교들은 사실은 학생 수가 줄어서 폐교 단계에 이르게 되면 그 교육 격차는 더욱더 심각해질 것이고, 학교는 결국 학교만으로 했던 수단이 아니라 아이들의 배움터만의 수단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공동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이고, 또 지역 도시를 바치고 있는 단단한 이런 교육적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동감이고요. 다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듯이 학교를 설립하고 이전하고 뭐 폐지하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교육이 주거 여건의 가장 핵심죠. 특히 대한민국 사회에는 더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신도시 개발 정책을 할 때 교육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서 해야 됩니다. 사실 2013년 이전까지는 그런 고민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는 교부금 자체가, 경제성장 자체가 그거를 감내할 만한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다 빠져나가는데, 시민들이 다 빠져나가는데 학교만 계속 존치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사실 고민을 해야 되고요. 사실 이제 저출산 고령화는 이미 일본에서 20년 전에 이미 시행이 됐고, 그 시행해로 20년이 지났습니다. 일본 사례를 보면 실제로 일본은 그런 시행착오에서 하기 위해서 사실 도심 정책 자체가요,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정책이 아니고 도시 재생화 정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구를 그 지역에서 유지시키고 유치시키는 형태로 해서 학교를 더 발전시키는 정책을 핍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사실 그런 패러다임이 아직 그쪽에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정부에서 그러니까 우리 민선자치단체 장과 교육관과 교육부 장관과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도 늦었습니다. 그럼 좀 논의가 국가교육위원회라는 게 혹시라도 생긴다면 그런 논의까지 포함돼서 했으면 싶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부감님께서 지금 인천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역 교육청에서 그런 여러 가지 정책 현안 문제에 대한 것을 반드시 교육부에 전달해서 네. 초기부터 학교 설립 단계, 도시계획 입안 단계부터 교육부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좀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부관님 저 화면을 좀 봐주시고요. 네.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 이제 요게 지금 서울서 인천으로는 국철입니다. 국철. 그래서 사실은 이 도시가 완전히 남북으로 딱 분단되어 있습니다. 여기 넘어온 길도 부일 쪽에, 북해역 쪽에 있는 고가도로 딱 그거 한 군데거든요. 그래서 동수역, 그 다음에 부평 삼거리역부터 시작해서 북해역까지, 부평역을 거쳐서 북해까지 넘어갈 수 있는 통로가 유일하게 도로교통편으로는 딱 도로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사실은 남북이 철도로 인해서 단절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구산동, 일신동, 북해동, 부평 6동, 2동 일대 주변에 학교 초등학교는 이렇게 이제 4개가 이렇게 금마초등학교, 일신초등학교, 북해초등학교, 동수초등학교 이렇게 분표가 사실 돼 있는데 이 금마초등학교를 몇 년도에 신설하신지 혹시 부감님 알고 계신가요? 2006년도로 돼 있네요. 예, 2006년도에 그 LG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신설 요건이 발생을 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이제 부일중학교, 부일여중도 그 근자에 신설을 했는데 그거는 몇 년도에 혹시 신설하신지 안가요? 부일여중이요? 예. 부일여중은 1984년으로 돼 있네요. 아니. 부일중학교. 부일중학교요? 예. 네, 요거는 제가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게 LH가 2012년도인가 입주를 했는데, 거기 이제 여자중학교를 하나 신설했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도 사실 이 지역의 주민들이 수건으로 중학교 신설에 대한 요구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지를 못하고 한시적인 그런 해결책의 일환으로 중학교를 신설했고 초등학교를 추가 신설하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는가라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거는 인천교육청에서 굉장히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 저는 보면 이렇게 봅니다. 이미 십수년 전에 지역 주민들이 여러 통로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했고 연판장을 돌려서 연선을 돌려서 중학교 신설을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학교 신설을 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초등학교 하나 신설하는 유발 요건이 부분적으로 발생이 돼서 신설하고 중학교 하나 신설하는 요건이 발생을 해서 신설하게 됐는데 본인이 알고는 부일여중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중은 84년도에 신설됐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내용에 대한 거는 좀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 살고 있는 남학생은 결국은 국처를 넘어서 그 북부 쪽으로 도시가 왕성하게 형성되어 있는 북부 쪽으로 통학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여건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생활권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이런 지역에 중학교 신설 문제를 그것도 1, 2년 사이에 주민 공론화가 돼서 주민 수구 사업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10수년 동안 이런 내용으로 공론화되고 요구사항이 끊임없이 반영됐음에도 인천시 교육청은 이런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검토하지 않고 그 새로 신설된 교육 여건에 대한 학교 신설 욕구만 검토라고 하고 신설 승인을 하고 투입자 심사를 받아서 학교를 신설하게 된 것이다. 라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교육청의 교육정책,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수건을 정말 경청하고 듣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강도 높게 제가 좀 비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의원님 이거 좀 답변 좀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저렇게 지금 초등학교에 밀집되어 있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뭐 저도 충분히 신 의원님 지적이 주장하실 만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고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중학교 신설에 대한 문제가 학교 총량대에 대한 문제 때문에 신설하기 어렵다라는 일반적인 그런 내용에 대한 거는 동의합니다. 본 의원이. 왜냐? 저도 교육위원회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총량제로 제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그런 총량제에 걸려서 문제가 발생하고 중학교를 신설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면 차선책에 대한 논의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고민하셔야 되는데 자, 이 학교 지금 금마초등학교도 사실은
학교에 충분히 학생 수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원도심의 일신초등학교나 북해초등학교, 동수초등학교가 학생 수가 지금 줄고 있습니다. 매년 검토를 해보면. 그래서 이 초등학교가 있는, 4개가 분포되어 있는 이 지역에 중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뭐냐라면 차선책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초등학교 4개 학교를 충분히 이 교실 여건도 되고 학생 수도 줄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검토한다면 학교를 통폐합해서 초등학교를 3개 학교로 줄이고 기존에 있는 학교를 교육청에서 정말 정책적인 사안으로 접근하셔서 중학교를 그 학교에 유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실 때가 됐다. 그런데 사실은 7대 의회가 들어와서 지금 3년이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도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한 건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는 것은 책임을 방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관님 답변 좀 해보십시오. 이제 학교를 통폐합하고 이전하는 거가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저희가 만들어서 올려도 부결되는 경우도 있었고 몇 번 끝에 통과되는 경우 아예 부결된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신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이시면 우리 적어도 우리 상임위 교육위에서라도 그렇게 의견을 좀 합의된 의견을 좀 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근거해서 일을 좀 추진하는 것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개별적 사항으로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수차례 만났고 또 논의도 했습니다. 사실은 교육위원장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여러 가지 이제 학교 동문들이나 학교 측이나 지역 주민들 그 학교를 졸업하신 그 관계자들께서도 우리 학교가 없어지는 부분에 대한 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민민간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주관하고 있는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이 들어와서 두려워서 공론화시키지 못한다면 저는 그 책임성을 회피하는 것이다. 본위원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즉 공론화를 시켜서 또 토론회도 좀 해보고 여론조사도 좀 해보고 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좀 취합할 수 있는 통로를 좀 만들어 볼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할 것인데 교육청에서도 직접적으로 나셔서 그런 책임 있는 교육 행정을 좀 펼쳐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제 우리 또 신 의원님 교육위원장이시기도 해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여기에 이제 지금 말씀 주셨듯이 초등학교의 학생 수가 엄청나게 지금 줄었죠. 초기 네. 개교할 때에 비하면. 근데 사실 이제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제 저게 4개 초등학교에서 1개를 어쨌든 없애서 중학교를 만든다면 사실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도 뭐 지금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초반대도 있거든요.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은 중학교도 좀 없애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본위원이 설명을 드리면 지금 철길 너머로 남부 쪽으로 넘어가면 부일 중학교하고 부광 중학교가 2개 같이 붙었습니다. 중학교가. 그래서 이제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저희가 논의를 할 때 이 학교 중 한 학교를 이전 재배치하면 된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거기도 보면 사실은 학생 수가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굳이 같은 딱 붙은데 담아내 놓고 부광중학교, 부일중학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학교가 붙어 있을 이유가 없이 넘어오면 이전 재배치가 가능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심각하게 좀 해 주십사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시간이 사실 이제 다 됐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으로 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위원님 다 말씀하시고 제가 한 1분 정도만. 네, 어쨌거나 말씀하시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말씀. 괜찮습니다. 저는
다 끝났으니까. 제가 왜 이렇게 교육위원회에서 의견을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게 상당히 민감한 문제고 또 이게 중학교까지도 연계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을 효율적으로 한다는 차원에서 어쨌든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뭐 아주 확정적으로는 말씀을 안 주시더라도 이런 필요성이 현실적으로 있다. 그러니까 교육청이, 교육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좀 마련해 봐라. 그러니까 시정 질문도 하니까요.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일을 하는데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이렇게 뭐 책임 회피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무적으로 여러 차례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답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걸 공론화해서 시정 질문을 통해서 표면에 올려놓기 위해서 그 질문을 네. 드린 거고요. 그런 면에서 심각하게 접근을 하셔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